어떤 민원에 대해서든지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학년부장이라든지 이런 업무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정말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도 가벼운 교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우리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악성 민원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사건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분명히 어려운 사건이긴 하나, 교사와 학부모 간의 문제 또는 학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담아볼까 합니다. 먼저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부분은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긴 영상에 교권과 관련된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막상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강사 요원을 만드는 연수를 가서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교권이 생각보다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동의 그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교권과 관련된 것은 교원 지휘와 관련된 그 특별법에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이 선생님의 교권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생활 지도라든지 어떤 그 학습적인 지도면에 있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다라든지 학습권에 침해가 됐다, 심리적 위축이 돼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됐을 때 결국 교권이 그 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렵거나 힘든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결국 선생님이 좀 참거나 학교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사 시절 때 보면 밤 10시가 넘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애를 대했느냐라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한 3, 40분 저랑 통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은 일반적이죠. 퇴근 이후에 7시도 좋고 8시도 좋고 언제든지 저 연락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또 불쾌해하는 학부모도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근데 그랬던 모습이 한 20, 30년 전에 그랬던 모습들이 2023년을 사는 현대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보다도 교사의 어떤 그 권리가 많이 좀 보장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교사의 힘이라는 것이 여전히 매우 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일반 선생님이나 그런 것들은 별 구별이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장이나 교감도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달리기는 좀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제 교장과 교장 입장에서는 어떤 단위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좀 알아서 좀 자체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든지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학년부장이라든지 이런 업무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정말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는 몇 학년 몇 반 문제니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학교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적인 부분까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도 조금 멀어지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그 관계도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라든지 대화 이런 소통이 조금 부재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민원다운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민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아이들은 다 실내화를 신게 하면서 선생님들은 실내화를 신지 않고 실외화를 신고 뭐 교실 안까지 이렇게 들어오느냐, 왜 신발을 교실 안에서 갈아 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원을 내십니다. 근데 뭐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다 같이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재는 잣대 자체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과연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옛날에 그 현장 체험 학습, 소위 말하는 소풍이죠. 옛날에는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봅니다. 선생님은 뭘 드시나, 우리들은 뭐 김밥이라는 거 먹는데 선생님은 더 맛있는 걸 먹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아이들은 이런 거 싸우지 못하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거 먹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민원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옆반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왜 옆반은 저걸 하는데 왜 우리 반은 이걸 하지 않느냐, 이게 또 이제 민원거리가 되는 거죠. 또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A 학교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느냐, 똑같이 좀 좋은 거 하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민원거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어떤 제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정할 일이지 그걸 학부모님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업무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같이 협의도 하는 거지만, 결국 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인 그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은 학교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학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권, 이거에 대한 방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이 뭐 학교폭력과 관련됐건 관련되지 않았든 간에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럼 경찰관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공권력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민간인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안이라고 해서도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스쿨 폴리스라고 하죠. 이런 제도를 서둘러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가 명목상으로 있는 학교 담당 경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학교에 경찰관 한 명씩 딱 상주하면서 학교 폭력이나 아동 인권이 유린됐거나 이런 공권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다 일임하는 것이 맞지, 왜 선생님이 수업할 시간에 아이들을 문초하듯이 또는 신문하듯이 뭐 진술서 쓰고 뭐 쓰고, 이 업무를 맡은 담당 선생님은 거의 이제 사안이 생기면은 본인 수업은 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업무에 매달리고, 또 교육청과 또 관련 기관에 해당 공문서를 보내려고 또 바쁘고, 또 이것을 또 관장할 수밖에 없는 교감 입장에서도 또 그 일에 온통 신경 쓰고 피해자 학부모, 가해자 학부모 만나면서 중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교육이 아닌 다른 쪽의 역량이 좀 새어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는 학교마다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건의에 의해서 이제 지역교육 쪽으로 이제 옮겨졌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전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권력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발 선생님께서 그런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다 느끼시는 공통적인 내부일 텐데,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아동들과 또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일, 정말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보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아무리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공문과 교육청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업무들을 분장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모든 업무는 행정실 아니면 교장, 교감이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과감하게 학교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없애거나, 아니면 진짜로 가르치는 일과 상관없는 일들은 제발 행정 쪽만 전담할 수 있는 다른 부서를 만들거나 행정실로 넘기거나, 뭐 아니면 뭐 인원을 더 배치해가지고 교육 행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서를 만들지 하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 제2, 제3의 서희초등학교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권이 정말 선생님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좀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든든한 좀 뒷받침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좀 남깁니다. 저도 그 밤에 자다가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이제 서희초등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가서 헌화하고 글도 좀 남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집에서 서희초등학교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다녀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안산 단원구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수많은 조화를 한번 보고 놀랐었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조화가 또 학교 앞에 있는 걸 보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교육계에 있는 그 교감으로서 뭐 이런 일에 있는 관리자나 교사가 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또 교권을 바라보는 시선, 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획기적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